안녕하세요. 자립준비 청년 멘토 주우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립한 지 4년 된 차승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립한 지 5년 된 최정현입니다. 네, 오늘은 자립준비 청년 후배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퇴소 후 마주하는 자립의 현실을 어떻게 인지하고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될까라는 질문인데요. 먼저 그 퇴소 후 자립준비 청년들의 현실에 대해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자립에 대한 압박감과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기 어렵다는 현실인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존재, 그리고 부모님의 지원을 얻을 수 있는 청년들과 비교했을 때는 혼자라는 사실이 서럽고 사회는 녹록지 않다는 생각이 들죠. 맞아요. 자립준비 청년 주거지원 제도를 몰랐을 때는 취업하자마자 전세보증금부터 막막하더라고요. 서울에서 원룸을 구하려면 최소 보증금 1,000만 원은 기본이고 고시원도 월 50만 원씩은 하니까 월급 받기도 전에 빚부터 져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퇴소 후 자립을 시작할 때 가장 막막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제가 퇴소할 당시에는 자립수당은 30만 원을 지원받았는데요. 지원을 받아도 반전세로 살다 보니까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어요. 식사는 라면으로 때우다가 막상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가려고 하니 진료비조차 아까웠죠. 저축은 너무 먼 얘기 같았고 내일 먹을 거 걱정하는 게 저희 일상이었어요. 저는 제가 자립준비 청년인지조차 몰랐고 지원제도가 뭐가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주위에서 알려주는 멘토도 없었고요. 청년 대출이 있다는 것도 LH 임대주택이 있다는 것도 나중에야 알았어요. 정보가 없으니까 비싼 집들을 알아볼 수밖에 없었고 결국 돈과 시간을 많이 낭비했죠. 네, 저도 비슷한 상황을 많이 겪어봐서 정말 공감이 돼요. 두 분 말씀처럼 우리에게 분명 다른 점들이 있죠. 저는 자립준비 청년이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는 모두 다 찾아보고 신청했거든요. 우리만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항상 저희에게 좋은 정보와 가르침을 주시는 교수님께 한번 여쭤봐요. 교수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은 결코 그냥 일반 청년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요즘에 청년들 다 어려워요. 여러분들 충분히 그래도 사회적으로 지원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마음가짐이 잘 할 수 있다. 나는 스스로 독립을 잘 해서 아주 올바른 성인으로 잘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한 재무 환경에서 좀 인지할 것들은 또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일단은 미래는 굉장히 불확실해요. 그래서 불안정한 수익 구조가 일어나는 건 맞지만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너무 불확실성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들을 좀 모색하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산을 축적하는 거는 일찍부터 시작을 하면 좋겠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여러분들은 자립 정착금이란 것도 있고요. 일정 정도의 자산 형성 지원을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반 청년들보다 자산 축적을 잘 할 수 있는 기회 요인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나 혼자 덩그러니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너무 외롭고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그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자산 축적을 더 열심히 잘해서 나의 자립을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정보도 되게 중요하고 경험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보나 경험에 있어서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건 얼마든지 극복이 됩니다. 자, 지금은 공공기관에서 굉장히 다양한 교육들이 아주 양질의 좋은 교육들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양질의 좋은 교육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통해서 찾아서 열심히 나의 금융 이해력도 높이고 나의 삶에 도움이 되는 좋은 교육 자료를 많이 보세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그런 교육 같은 것들이 쌓이면 내가 충분히 스스로 독립해서 잘 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거니까 지금 내가 처한 상황, 나 혼자 스스로 독립해서 어떻게 이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물론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충분히 더 좋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게 나의 마음가짐, 나의 중심을 좀 단단히 갖추는 것, 그런 것들이 일단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할 수 있어요. 자립준비 청년은 보호가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만 5년 동안 자립준비 청년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그 5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5년 동안 나의 인생 플랜에 맞춰 자립 설계를 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죠. 두 분도 경제적 자립의 토대를 구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느끼셨을 것 같아요. 두 분의 경험을 좀 들려주시겠어요? 자립 2년차쯤 되었을 때 정보의 부재, 경험의 부족 그 자체였어요. 돈을 사용할 때 카드를 사용하니 얼마를 쓰는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얼마가 필요할지에 대해 감도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통장 잔고가 2만 원밖에 안 남은 걸 보니까 진짜 이렇게 살면 진짜 큰일 나겠다 싶었어요. 저는 조금 다른 계기였는데요. 2만 원씩 모으고 있던 비상금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핸드폰이 고장나서 그 돈으로 수리를 했거든요. 그때 어떻게 조금씩이라도 모으면 정말 도움이 되는구나 하고 확실히 느꼈죠. 수익 구조가 불안정할 때는 이런 작은 비상금이라도 정말 소중하더라고요. 그럼 그 경험 이후에는 어떻게 변하셨나요? 저는 일단 월급 들어오면 바로 나누기를 시작했어요. 고정 지출비, 생활비, 저축비로 쪼개서요. 그리고 월세와 공과금, 적금은 모두 자동이체로 걸어놨고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없는 돈 취급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절약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목적별로 나누니까 돈의 흐름이 보이더라고요. 특히 저축을 먼저 빼놓고 나머지로 생활하니까 마음도 한결 편해졌어요. 예전에는 이번 달에 얼마나 남을까 걱정했는데 이제는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안정감이 생겼죠. 맞아요. 돈을 목적별로 미리 나눠서 관리하는 통장 쪼개기랑 자동이체는 이제 기본인 것 같아요. 교수님, 저희 잘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제가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돈 관리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소득이 있잖아요. 소득을 바탕으로 현재 삶을 위해 지출을 하죠. 그리고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축이란 걸 해요. 그러니까 소득을 바탕으로 현재 삶도 생각하고 미래 삶도 생각한다. 자, 그런데 중요한 키는 누가 가지고 있냐면 지출이 가지고 있어요. 왜? 소득은 빤하잖아요. 그런데 미래를 위한 저축할 돈이 생기려면 지출을 잘 관리해야 미래를 위한 저축할 돈이 생기죠. 그래서 지출이 매우 중요해요. 자, 일단 크게 한 달 지출은 두 개로 나누거든요. 하나는 고정적으로 매번 나가는 지출이 있고요. 그냥 뭐 예를 들어 핸드폰 비용, 그 다음에 월세, 이런 것들이 있죠. 그거 매번 똑같은 금액이 나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정 지출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먹고, 물건 사고, 이런 것들은 변동 지출이에요. 왜냐? 좀 적게 쓸 수도 있고, 많이 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변동 지출이에요. 자,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합해서 월 지출이 되는 거죠. 자, 이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합해서 월 지출을 내가 얼마 범위 내에 쓸 건지를 정하셔야 돼요. 이 정한 예산이라는 걸 정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돈을 쓰는 거는 또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 돈 쓰려면 통장을 잘 쪼개셔야 돼요. 자, 통장은 어떻게 쪼개냐면 자, 월급을 받았잖아요. 소득이 들어오는 거, 자립수당이 들어오는 거, 생계급여가 들어오는 거, 이런 들어오는 통장이 있어요. 들어오는 통장에서 고정성, 매월 나가는 지출은 그냥 놔두시면 돼요. 들어오는 통장에서 놔두게 내두시고요. 다만 그 매월 식비나 교통, 옷값 이런 것들이 있죠. 그게 변동 지출인데요. 변동 지출은 예산을 세워서 별도의 생활비 통장으로 빼놓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차피 빠져나갈 거는 월급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거고요. 생활비 통장은 별도의 통장을 마련하는 거예요. 자, 매월 변동 지출을 생각을 해보니까 한 70만 원 들더라. 그럼 70만 원 통장을 따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체크카드를 70만 원 한도 내에서 쓰면 내가 예산을 보면서 돈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좀 구분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월 지출을 잘 관리하고 나면 소득에서 지출 관리하면 저축이나 투자할 자금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축 투자 통장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자동이체를 통해서 뭐 청년 내일 저축 계좌에도 하고 또 뭐 도약 계좌에도 넣고 약간의 자금은 투자도 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지출 통장하고 저축 통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통장 하나가 더 있는데요. 하나는 비상금 통장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비상금 통장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비상금이 없으면 갑자기 돈 쓸 일이 있을 때 기껏 모아놨던 돈을 다 쓰거나 아니면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비상금 통장이 있어야 돼요. 자, 돈 관리의 가장 좋은 방법은 예산을 세우는 거다. 예산 범위 내에서 돈을 쓰기 위해서 통장을 잘 나누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정성 지출이 빠지는 월급 통장, 변동성 생활비를 위한 생활비 통장, 그리고 나머지 남는 자금은 저축. 그런데 반드시 하나 더 통장이 필요한데 그건 비상금 통장. 비상금 통장은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정도의 비상금은 확보해 둬야 된다. 자, 이렇게 통장을 나누는 걸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들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돈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설립길도 한 걸음부터. 내가 정기적으로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저축액을 정해서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끝까지 실천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네요. 저도 처음엔 욕심내서 저축 비율을 너무 높게 잡았다가 몇 달 못 버티고 포기한 적이 있어요. 네. 지금까지 평소 수입을 기준으로 돈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봤는데요.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돈이 필요한 일도 많잖아요. 목표를 세우고 저축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두 분은 자립 초기에 어떠한 목적을 세우시고 돈을 모으셨나요? 저는 처음에 진짜 소소한 것부터 시작했어요. 스마트폰 바꾸기 위해 6개월간 월 5만 원씩 모으기, 겨울옷 사기 위해 3개월간 월 3만 원씩 모으기 이런 거요. 단순하죠? 그런 성취 가능성이 높은 작은 목표들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제 힘으로 목돈을 만들어서 더 좋은 주거 환경으로 이사 가는 게 목표예요. 결국 막연하게 아껴 써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참는 것보다는 돈을 모으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동기부여도 되고 실천이 되는 것 같아요. 두 분처럼 작은 목표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차 안정적인 생활을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러한 방법들이 어떤가요? 네, 재무설계라는 용어를 혹시 잘 이해를 하고 있나요? 재무설계는 재무와 관련된 설계를 하는 거잖아요. 이 재무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당면한 것뿐만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놓고 체계적으로 돈과 관련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이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관리할 때 현재 당면한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만 조금 먼 미래, 좀 단기도 있고 중기도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가 돈 관리를 어떻게 하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게 일단 먼저 돼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재무설계 할 수 있는데요. 스스로 재무설계 할 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겁니다. 자, 내가 내 목표를 세워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나는 뭐 예를 들면 뭐 1년 후에 2년 후에 뭐 연수를 가고 싶다. 어학연수를 가고 싶다. 그래서 뭐 한 달 정도 외국에서 살아보고 싶다. 라든지 아니면은 뭐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그걸 꼭 사고 싶다라는 거든지 아니면 뭐 목돈을 만들어서 뭐 나는 뭐 자동차를 사겠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목표예요. 그리고 먼 미래에 닥칠 수 있는 노후 준비를 하겠다. 이런 게 다 목표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돈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목표를 먼저 명확하게 수립하는 게 좋습니다. 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돈을 모으는 건 아니에요. 돈을 모아서 그거 내가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거기 때문에 재무 설계를 한다, 돈 관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목표를 명확하게 수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런 것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자립 후 1년에서 3년 정도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에서 3년 사이 자립하고 1에서 3년 사이는 안정적인 주거 확보를 위해서 신경을 쓰는 것, 그리고 생활비 확보를 위해서 신경을 쓰는 것, 그것들이 우선이 돼야 돼요. 자, 그렇게 기본적인 것들이 갖춰진 상태에서 이제 돈 관리도 하고 앞에서 얘기했던 뭐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인 금융 습관을 형성하는 게 매우 좋습니다. 자, 처음에 돈을 처음으로 관리하는 거잖아요. 생활비가 들어오면 자, 이 생활비를 어떻게 써야 되지? 이런 게 고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출의 예산도 세워보고 통장도 한번 나눠보고 자, 그리고 자동이체 설정하는 거 있잖아요. 휴대폰 요금 연체하지 않으면 자동이체도 설정해보고 전기비, 가스비 자동이체 설정을 한번 해보고 그래서 돈과 관련된 기본적인 루틴을 몸에 익히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만의 돈 관리를 할 때 저는 엑셀 많이 이용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엑셀에 소득이 얼마 들어오는지, 지출을 얼마 쓰고 있는지, 저축을 얼마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월별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루틴입니다. 그래서 처음 1, 3년 동안에는 안정적인 주거지, 안정적인 생활비 확보뿐만 아니라 기초적인 좋은 금융과 관련된 습관을 형성하는 데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수입의 일정 부분은 저축을 하셔야 돼요. 자, 내가 평생 소득이 쭉 있다면 저축 안 해도 되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소득을 벌 수 있는 기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해야 돼요. 자, 저축은 내가 벌이가 없어서 저축하기가 너무 힘들어.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이건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상관없어요. 한 달에 5만 원도 상관없어요.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수입 중에 일부는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습관을 잘 들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달에 얼마라도 꼭 저축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자, 제가 남들 투자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해서 그거 보고 나도 하고 싶다는 욕망으로 뭐 굉장히 높은 위험이 있는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하는 거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대출을 받는 거 당연히 대출받아서 투자하는 거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내 예산을 내가 저축하고 싶다는 욕심으로 무리하게 생활비를 다 저축으로 옮기는 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 습관과 내 금융 루틴을 잡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적정한 자금을 잘 쓰고 적정한 자금을 잘 저축하고 이런 습관을 잘 형성하는 게 1에서 3년 사이 초반에 해야 될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형성이 되면 이제 몸에 체화가 됐잖아요. 앞으로 돈 관리를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내 몸에 돈 관리에 좋은 습관을 체화시키는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돈을 모으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구체적인 금액을 모으기 시작하니까 확실히 의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자기가 쓰는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기록하는 가계부를 작성하는 것도 나중에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데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승민님, 정현님도 거의 이제 자립 5년 차를 보내고 계신데요. 자립준비 청년 지원이 끝나는 보호 종료 5년 차쯤 되면 앞으로의 인생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우는 단계가 되잖아요. 두 분은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저는 지금까지 비정규직으로도 근무해보고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도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정규직으로 취직해서 안정적인 직장으로 이직하는 게 목표예요. 정규직으로 이직하면 우선 수입이 안정되니까 좀 더 큰 목표를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3년 후 전세보증금 1,000만 원 마련하기 같은 것들이요. 저도 그런 상황이에요. 정규직 교사가 되면 공무원으로서 커리어도 쌓을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될 테니까요. 맞아요.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고 그것들을 관리하면서 쓰는 경험들이 긍정적인 경험으로 쌓이게 되니까 돈 관리에 더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요. 다만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고 소득이 늘면 자연스럽게 지출도 늘어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소득 상황에 맞춰 관리하는 방법도 새롭게 구성해야 되겠죠? 자, 3년 정도 이제 꾸준히 좋은 금융 습관이 몸에 배었으면 이제 어느 정도 돈 관리에 자신감도 좀 붙었을 거예요. 자, 이때 되면 좀 적극적으로 자산을 모아보고 싶다, 불리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 텐데요. 자, 이때 저는 재무 목표를 되게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을 해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목표는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전세를 조금 더 좋은 데로 옮기기 위해서 보증금을 마련한다. 그리고 뭐 어학연수를 가기 위해서 비용을 좀 마련한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목표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목표를 가지고 이제 돈을 모아보는 그런 적극적으로 돈을 모아보는 습관을 가져야 될 때가 3년차 이후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축과 투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축은 단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돈을 모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위험성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축이라는 거는 먼 장기 목표보다는 앞으로 뭐 1년이나 2년 이내에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축으로 돈을 모으는 거예요. 저축은 안전자산이잖아요. 전혀 위험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적금으로 돈을 모은다든지 그런 활동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 목표가 적어도 3년, 적어도 5년 이후 저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돈을 모은다고 하면 적금으로는 자산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는 투자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자, 투자는 제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내 자산을 어떻게 보면 던지는 행위가 투자거든요. 자, 투자는 저 먼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투자할 때는 목돈을 한꺼번에 투자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투자는 내 돈 중에 일정 부분 매월 10만 원, 매월 20만 원 이렇게 정기적으로 투자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투자를 할 때는 특정한 종목에 투자하는 거는 지양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위험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럴 때는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방법이 좋다고 했어요. 시장 전체에 투자하려면 ETF라는 금융투자 상품을 선정을 하시면 되고요. ETF 중에서도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그런 ETF 상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코스피 200 ETF, 코덱스 200 이런 ETF가 있거든요. 아니면 미국 시장이 좋다던데 그럼 미국 S&P 500 시장 지수에 투자하는 미국 S&P 500 ETF 이런 데 투자하시면 돼요. 자, 시장에서 투자를 하다가 투자는 가격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할 때는 시장의 위험은 언제든지 다 극복이 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너무 연연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적어도 3년, 자립 후 3년 이후가 됐다면 적극적으로 투자라는 의사결정, 투자라는 행위를 하셔도 좋고요. 그때는 먼 장기 목표를 위해서 투자라는 것을 하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시장 투자,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ETF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면 3년 이후는 목표를 명확히 설정한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안전자산을 하고 투자자산을 나누어 돈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저축과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저도 여윳돈은 정리해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통장에 넣어봐야겠어요. 투자는 돈이 많아야 할 수 있다고 막연히 생각했었는데 적은 돈으로 시작하면 부담 없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현님과 승민님도 이제 목표별 저축이나 투자에 대한 감이 잡히신 것 같네요. 사실 경제적 자립은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춰 설계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국가의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벗어나 국가에 정기적으로 세금을 내는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데 걸리는 시간은 몇 년이 될 수도 있고 더 걸릴 수도 있겠지만 결국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경제적 자립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적 자립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3년 차, 3년 차 이후에 적극적으로 저축도 투자도 하고 이렇게 잘 돈 관리를 했다면 이제 어느 정도 7년 정도 되면은 굉장히 자신감이 많이 붙어 있을 거예요. 이때는 자산도 꽤 많이 불어 있을 거고, 그쵸? 자, 이때 이제 추가적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들은 이제 자산을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는 거, 그리고 저 노후까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세금과 관련된 것도 조금 생각을 해서 절세 같은 개념도 고려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 우리나라 금융상품에 이자나 배당이나 이렇게 이익이 붙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이 15.4%가 있어요. 그래서 100만 원의 이자를 받았을 때 15만 4천 원은 이제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15만 4천 원이 아니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금융상품이 꽤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왕이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게 굉장히 이제 현명하게 돈을 모으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제 한 7년 이후가 되면 이런 절세 혜택을 좀 생각해 보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일단 절세 혜택을 가장 많이 주는 금융상품은 사실 노후 준비하는 데 가장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후라고 하니까 벌써부터 노후가 필요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자, 노후 준비가 필요합니다. 노후 준비는 상당히 나중에 있는 얘기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돈 없이 살아가야 되는 시기에 대한 준비예요. 자, 그런데 돈 없이 한 3, 40년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준비를 닥쳐서 하면 절대 모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20대부터 노후 준비하면 굉장히 적은 자금으로도 많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모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자립 7년 정도 되면은 이제 적극적으로 나도 이제 노후 준비를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셔도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노후 준비가 큰 자금을 노후 준비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적은 자금으로도 시간에 투자하면 충분히 모을 수 있는 자금이거든요. 그런데 이 노후 자금을 적극적으로 잘 준비를 하면 세제 혜택을 많이 줘요. 그래서 연금 저축 계좌, IRP 이런 상품들을 이용해서 노후 준비를 하는 것들을 이제 7년 이후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또 강력한 절세 혜택을 가지고 있는 금융 상품 중에 ISA라는 금융 상품이 있습니다. 자, ISA는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까지, 최대 5년까지 관리를 할 수 있는 그것도 계좌 형태의 금융 상품인데요. 이게 굉장히 강력해요. 자, 여기에는 이제 서민형 ISA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최대 400만 원까지 세금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 은행에서 적금을 하면 15만 4천 원 세금 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ISA를 통해서 예금을 하면 세금이 없어요. 어디다 예금을 하면 좋을까요? 당연히 ISA를 통해서 예금을 하는 게 좋죠. 이 ISA는 예금도 할 수 있고요. 그 안에서 펀드도 할 수 있고요. 그 안에서 ETF 투자도 할 수 있어요. 매우 다양한 투자를, 저축을 ISA라는 계좌에서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정리를 하면 이제 7년 정도 됐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돈 관리에 이제 잘 습관이 배어 있을 거고, 그리고 자산을 만들고 불리고 하는데 좀 재미가 붙어 있을 시기일 수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이제 추가적으로 더 먼 미래를 위한 노후 준비를 좀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세금을 좀 아끼기 위한 절세 상품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자산을 불리고 모으고 하는 행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아주 젊은 나이에 굉장히 꽤 많은 자산이 차곡차곡 자꾸 만들어지겠죠. 그럼 여러분들의 미래는 굉장히 밝을 수 있으니까, 자, 1년부터 3년 사이에 기초 체력 만드는 거, 3년 이후에 목표 설정해서 저축과 투자 야무지게 하는 거, 7년 이후에 노후 준비도 하고 절세 계좌도 살펴보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내 단계에 맞게끔 잘 관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물론 ISA 계좌나 이런 세제 혜택 받는 거를 미리 하셔도 돼요. 꼭 7년 이후에 하라는 건 없어요. 그 이전에 하면 훨씬 더 야무지게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자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수익이나 예금에서 세금을 뗀다고는 생각 못 했었는데 세금을 안 내는 투자 방법이 있다면 꼭 해봐야겠어요. 저도요. 역시 아는 게 힘이군요. 근데 부담은 안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핵심은 단계별로 차근차근 실행하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모든 걸 다 할 필요도 없고 각자 현재의 위치에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적 자립을 위해 단계적으로 시도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런데 인생이란 게 내가 계획한 대로만 흘러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상하지 못한 일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런 위기 상황을 잘 헤쳐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먼저 자립을 시작한 선배로서 예상 밖의 일로 어려움에 처한 경험들을 후배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뭐 현실적인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저는 코로나 때 갑자기 아르바이트에서 잘린 적이 있어요. 그때 만약 비상금을 조금이라도 모아두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죠. 다행히 비상금 모아뒀던 걸로 버틸 수 있었는데 그때 비상금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저도 몸이 아파서 응급실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큰 돈을 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제도가 있더라고요. 제가 만약 치료할 때 그 정보를 알았더라면 돈 걱정 없이 치료를 받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았어요. 네, 두 분도 경험하셨듯이 갑작스러운 개인의 의지와 무관한 사회의 경제 구조와 재해로 인해 소득이 중단되거나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예상치 못한 지출 상황은 사실 누구에게나 올 수 있죠.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개인의 의지와 무관한 문제들을 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산을 세울 때 경조사비나 병원비 같은 예측 불가능한 항목들은 예비비로 빼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돈은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고요. 저도 이제는 정부 지원 제도를 미리미리 알아두려고 해요. 필요할 때 급하게 찾으면 허둥지둥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정말 좋은 자세예요. 자립준비 청년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는지, 도움을 어떻게 요청해야 하는지 막막해 한다는 점인데요. 이런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지원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꼼꼼하게 잘 챙기세요. 잘 내 것으로 만드세요. 그래서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는 거, 뭐 청년 내일 저축계좌나 아니면 뭐 LH 주거 지원 같은 여러 가지 제도를 잘 활용하는 걸 적극적으로 하시고, 자, 두 번째는 체계적으로 돈 관리를 하고 자산을 형성하는 거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 예산을 잘 설정해서 예산 범위 내에 돈 쓰기 훈련부터 하셔야 돼요. 자, 그래야 저축하거나 투자할 수 있는, 미래를 위해서 자산을 모을 수 있는 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축과 투자가 있는데요. 저축과 투자는 목표에 따라서 다른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단기적인 목표를 위해서는 그냥 저축하시면 돼요. 저축하시면 되고요. 좀 더 먼 미래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투자라는 게 필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투자에는 위험이 수반돼요. 그래서 그 위험을 줄이려는 행동이 필요해요. 그런데 위험을 줄이려는 행동을 많은 사람들이 잘 못하고 있어요. 왜? 종목에 막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종목에 막 투자를 하면 위험을 굉장히 확대시키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는 무용담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 먼 미래를
보고 건강하게 투자한다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월 5만 원도 괜찮고 월 10만 원도 괜찮고 투자도 정기적으로 투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해요. 자, 비상금 엄청 중요합니다. 자, 내가 자립정착금 받은 것 중에 전부 다를 저축하거나 전부 다를 투자하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일정 부분은 남겨두고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비상금을 반드시 확보하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돈을 모으고 불리고도 중요하지만 지키기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신용관리를 잘하는 거, 금융사기에 예방하는 거, 금융사기에 당하지 않는 거 이런 거 정말 중요하니까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 생애 재무 설계. 재무 설계는 재무 목표를 설정을 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내가 노력한다라고 했어요. 자, 내가 지금 삶만 내 삶이 아니에요. 미래 삶도 내 삶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내 삶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내가 필요한 자금을 잘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제가 자립 초반 3년 이내 그리고 3년 후 그리고 7년 후 각각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를 대강 말씀을 드렸어요. 자, 만약에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을 잘 실천을 한다면 아마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성숙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산도 훨씬 많이 성장해 있을 거예요. 자, 절대 어렵지 않아요. 어렵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금은 많은 교육기관에서 양질의 좋은 교육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모르면 물어도 보고 또 공부도 해보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내 돈 관리를 내가 야무지게 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혹시 실수를 해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앞날을 열심히 재미있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든 바로 쓸 수 있는 여유자금과 위급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비상금을 따로 관리해서 모아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겠어요. 정부 지원 제도에 관심을 갖고 작은 지원이라도 생활에 보탬이 되는 지원들이 있다면 적극 활용해야겠어요. 맞아요. 아는 게 돈이 되는 것이 지원 제도니까요. 지금까지 저희가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금융 정보와 지원 제도, 그리고 단계별 자산 관리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처음에는 어려워 보였지만 하나씩 들여다보니 해볼 만한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떠셨나요? 저도 처음 자립할 때 이런 가이드가 있었다면 좀 더 수월했을 텐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무리하지 않고 차근차근이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모든 걸 한 번에 다 하려고 했거든요. 네, 제가 자립준비 청년 우리 후배님들께 전하고 싶은 말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시작할 수 없다. 우선 시작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라는 거예요. 맞아요. 실수해도 괜찮고 작은 성공을 통해 스스로를 축하하고 응원하면서 천천히 해나가시면 돼요.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왔고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온 만큼 더 강하고 현실적인 사람들이란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단단함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분명 큰 힘이 될 거예요. 네, 오늘 저희들이 전한 메시지가 우리 자립준비 청년 후배님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데 한 걸음 더 가까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경제적 자립, 우리 모두 함께해요. 여러분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